그래요. 우리 이번 시간에는 연결 리스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저번 시간까지 우리 뭘 했냐면 사용자로부터 성적을 입력을 받아서 그 연결 리스트에 추가하는 그런 데이터 스트럭처를 만들어 봤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성적을 입력을 받을 때 그거를 성적 순서대로 리스트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근데 이제 일단 들어가기 전에 하나를 더 기본적인 거를 배울 건데 그게 뭐냐면 타입 def라고 하는 C 언어의 어떠한 명령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실 거예요. 이거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 왼쪽에 이제 코드가 struct node를 이제 사용한 그런 코드예요. 우리 struct node가 왜 필요했냐면 연결 리스트에서 점수하고 다음번 노드를 가리킬 포인터가 같이 저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종류가 다른 데이터들을 내가 하나로 묶어서 데이터를 관리하고 싶을 때 만드는 게 이제 스트럭트라고 했죠. 그런데 스트럭트 노드를 정의를 하고 나면 우리가 밑에서 실제 스트럭트 노드를 사용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늘 앞에다가 스트럭트라는 이름을 붙여야 돼요. 그죠? 그래서 스트럭트 노드, 뭐 포인터면 포인터, 스트럭트 노드, 포인터, 스트럭트 노드 뭐 이렇게 다. 그런데 사용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스트럭트를 앞에 꼭 붙여야 하는 것이 이제 가독성도 떨어지고 뭔가 코딩에도 헷갈리기도 하고 해서 이 스트럭트를 붙이지 않고 그냥 우리가 인티저 이렇게 사용을 하듯이 노드라는 것도 그냥 하나의 타입으로 정의를 해서 사용할 수 없을까?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스트럭트라고 정의가 되어 있지만 우리가 그냥 이 스트럭트 노드를 사용할 때는 노드형 이렇게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타입을 정의한다는 타입 def라는 그런 이해하거죠. 이런 것들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제가 타입을 정의하는데 이 타입은 스트럭트 노드라는 요 형태를 노드 t라는 이름으로 제가 타입을 하나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부적으로 우리는 스트럭트를 하나 만들었고 그 스트럭트 안에는 스코어라는 정수값을 저장하고 포인터를 저장하는 이 값들이 이제 그 공간이 생성이 되고요. 그 스트럭트 이름은 노드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스트럭트 이름으로 쓰는 게 아니라 마치 인티저라든지 더블이라든지 이런 자료형의 이름으로 그냥 쓰고 싶을 때는 요 노드 t라는 이름으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저도 사실 이 C 언어를 처음 배울 때 이 스트럭트 타입 데프 스트럭트와 그냥 스트럭트가 되게 많이 이제 혼동이 왔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이제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 이 부분은 스트럭트 자체를 정의하는 거고 이거는 거기다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제 헷갈리지만 정리를 해보면 내가 타입 def를 하면 앞에 스트럭트를 붙이지 않고 그냥 그 이름을 가지고 이 타입을 사용할 수 있게 돼요. 그렇게만 아시면 돼요.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전에는 스트럭트 노드 포인터 타입의 뉴 노드를 정의했는데 이때 이 코드를 그냥 스트럭트 노드 대신에 노드 t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쓰면 되는 그 방법이죠. 그래서 타입 def가 여러분 코드에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왜요? 이렇게 스트럭트 노드라고 쓰는 것보다 노드 t라고 쓰는 게 훨씬 더 보기에도 편하고 뭔가 에러 그 코드 길이도 짧아지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쓴다. 이제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이제 우리 지금 스트럭트 노드라고 써 있는 부분을 다 노드 t라고 바꿔주시면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그 타임 잴 때 앞에 타입이 클락 언더바 t였어요. 보통 타입을 새로 만들 때 이렇게 언더바 t 타입을 나타내는 뜻에 언더바 t를 붙여서 클락 그러니까 즉 뭔가 시간을 내가 읽어왔을 때 그 시간을 나타내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 공간이 뭔가 스트럭트라든지 뭐 아니면 뭐 인티저라든지 더블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텐데 우리가 그냥 그 타입을 내 맘대로 노드 t라는 뭐 클락 t라고 붙이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왜 타입 def가 나왔냐면 내가 노드라는 이름으로 스트럭트를 하나 만들어 놨지만 이 노드는 실제 노드 타입으로 내가 부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를 내가 클락 t라고 정의를 해서 클락도 데이터를 저장할 때 이런 식의 데이터가 필요하다면 똑같은 형태를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붙여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코드를 읽는 사람이 그냥 노드 이렇게 스트럭트 노드라고 써놓는 것보다 어떤 그 환경에 맞는 그 상황에 맞는 타입으로 이름을 붙여서 쓰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타입 def라는 이런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타입 def는 스트럭트만 새롭게 타입을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롱형이라는 것도 타임 t 뭐 이렇게 즉 내가 시간을 저장하는데 사실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 컴퓨터가 켜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클락이라고 하죠. 클락이 뛴 그 횟수를 우리가 가지고 와서 그거를 시간으로 변환하는 방식으로 컴퓨터에서 시간을 재요. 그래서 실제로 그 클락이 뛴 수를 나타내기 때문에 사실은 롱 타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롱 타입으로 뭔가 변수를 선언해 놓으면 이게 뭐 시간을 나타내는 타입인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의를 다시 하는 거예요. 아, 롱형을 우리가 가지고 타임 t라는 걸 하나 만들어 놓자. 그러면 내가 시간을 나타낼 때는 타임 타입을 선언을 해 놓으면 아, 이 공간은 어떤 시간을 나타내는 그런 데이터를 저장해 놓으려고 하는 공간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그냥 보충으로 한번 보세요. 네. 그래서 이제 타입 def를 여러분들이 코드에서 적용을 하셔가지고 한번 실험을 그거 전체를 다시 실행을 시켜 보시고요.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성적을 기준으로 우리가 내림차순으로 출력을 해주고 싶어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제가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 학생들의 점수를 쫙 입력을 하고 딱 출력이라고 누르면 학생들의 성적이 내림차순으로 쭉 출력이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럴 때 저는 이제 시험지를 보고 누르니까 아무 순서로나 이제 입력을 하겠죠. 77, 100, 92, 87 이런 식으로. 그러면 실제 이 점수들을 담은 노드들이 리스트에 하나씩 추가가 될 거예요. 추가가 되면 추가를 시킬 때 우리 원래 저번 시간에는 어떻게 추가를 했어요? 요게 리스트고 여기 리스트 헤드가 있죠. 리스트의 가장 끝. 거기에 하나씩 하나씩 노드를 연결을 시켜주는 방식으로 우리가 노드를 추가를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리스트가 내림차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추가를 시켜주는 거예요. 즉 내가 92를 삽입할 때 원래는 77, 100이었고 끝에 삽입이 되면 92, 100, 77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작은 순서대로 그러니까 즉 여기 리스트 헤드부터 큰 순서대로 100점, 그 다음에 92점, 그 다음에 77점 이 순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가 추가를 해야 될 위치를 찾고 그 위치에다가 노드를 만들어서 생성을 시켜주는 거예요. 삽입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나중에 어떻게 해요? 리스트 헤드부터 내가 쭉 출력을 해주면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성적이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87이 삽입될 때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87이 삽입이 되려면 여기 100, 92, 77 중에 이렇게 가서 여기쯤에 삽입이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 87이 삽입이 돼야 될 위치를 찾고 그 위치에다가 이제 넣어주면 이렇게 리스트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여러분들이 한번 짜보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일단 봅시다. 우리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봤던 100, 92, 77 이런 상태가 있을 때 87을 넣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리스트 헤드부터 하나씩 노드를 방문하면서 이 87이라는 숫자보다 스코어가 작아지는 이 순간 요 전이 내가 바로 87이 들어가야 되는 노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리스트 헤드부터 하나씩 검색을 하기 위해서는 리스트 헤드는 값을 변경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이 위치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야 리스트를 접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방문을 할 때 이 내가 지금 방문 중인 노드를 가리키기 위한 포인터 타입의 변수를 하나 더 선언을 해주고요. 그래서 이거를 움직이면서 하나씩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코드가 있는데 보시면 이제 노드 T, 아까 노드 타입의 포인터 변수죠. 이 노드를 가리키는 주소, 그 주소를 담는 포인터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해놓고 이제 리스트 헤드부터 하나씩 방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스코어가 나보다 내가 지금 넣으려고 하는 그 점수보다 작으면 방문을 멈추고 그 노드의 위치를 내가 알아오면 되죠. 그래서 그 노드의 위치를 알았으면 저는 그 위치에다가 제 노드를 이제 삽입을 하면 돼요. 그래서 노드를 삽입할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새롭게 만든 그 뉴 노드에 넥스트 필드를 여기를 가리키게 하면 되죠. 그래서 넥스트 뉴 노드에 이거 제가 여기 좀 잘못 썼네요. 뉴 노드에가 가리키고 있는 곳에 넥스트 필드에 넥스트 노드를 이 위치에 주소값을 넣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추가가 되고자 하는 요 노드에 넥스트 필드를 제 주소로 넣어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하나 생겼죠. 제가 추가를 하고자 하는 이 노드에 어떻게 접근할 거예요? 저는 이 노드의 주소밖에 모르잖아요. 이 노드는 주소를 몰라요. 그러면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 내가 삽입할 위치에 이전 노드도 계속 트래킹을 해줘야 돼요. 왜? 내가 추가가 되기 위해선 이 포인터도 고쳐줘야 되지만 이 전 노드의 넥스트 필드도 고쳐줘야 되기 때문에 이전 노드를 접근할 수 있도록 이 주소값도 제가 계속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제 코드가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돼요. 제가 추가가 될 노드의 위치가 넥스트 노드라면 그 전 노드를 가리키는 그 포인터, 즉 손가락, 그죠? 포인터 타입의 변수가 프리브 노드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더 생성이 되어야 하고요. 그 노드는 이제 계속 제가 이제 검색을 할 때마다 따라오겠죠. 프리브 노드도 하나씩. 그래서 이렇게 따라오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돼요? 스코어가 저보다 작으면 이제 검색을 멈추고 그 위치에 들어가야 돼요. 그 위치에 들어갈 순간에 가리키고 있는 프리브 노드와 넥스트 노드가 이제 각각 있겠죠. 그러면 적절하게 포인터를 고쳐주면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다 하시고 출력을 하시면, 그러니까 이 코드는 저번에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그 코드에서 약간의 수정을 가하는 그런 코드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점수를 입력했을 때 마지막에 순서대로 성적을 내림차순으로 출력을 해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